네, 투자타임이 이어가겠습니다. 다행히 시장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업종별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자료를 텔레그램 방에서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키워드 먼저 함께 보시죠. 네, 지금 AI 때문에 여기저기 공급 부족, 쇼티지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컨콜에서 이쪽으로 전략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기업 전해드릴 거고요. 학회에서 공개가 된 임상 데이터 두 번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내년에는 더 좋다인데 이번 3분기 실적 나름 괜찮았는데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섹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좋아질지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동박 쪽 얘기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제가 투자텔미에서 메르스 테크팀의 텔레방을 보여드리면서 일본 미쓰이 금속 그리고 대만 코테크 회사가 올해 세 번째로 고급 저손실 구리박 증산 계획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동박 기판주들의 수혜를 전망하는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롯데머티리얼즈가 컨콜에서 AI 회로박 사업 전략을 밝히면서 주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컨콜에서 나온 내용 위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최근 AI 데이터 센터 투자와 GPU 수요 폭증으로 AI 기판에 들어가는 고부가 회로박, 그러니까 동박 공급이 빠르게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회로박은 쉽게 말해서 AI 서버의 핵심 부품인 GPU나 스위치, 라우터 기판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구리막 소재를 말하는데요. 롯데머티리얼즈는 이 분야에서 국내 유일한 회로박 제조업체로 꼽힙니다. 최근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체인에도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가 추정한 전체 시장 규모 약 1조 5천억 원 수준이고요.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미 여러 고객사로부터 주문 요청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오늘 컨콜에서 2024년 안에 캐파를 확보한 뒤에 본격 양산을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로 제품 승인을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고요. 특히나 내년 매출은 올해 대비 약 2.6배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AI용 회로박은 앞으로 수익성이 어떠냐? 일단은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전지박보다 훨씬 고부가 제품인 만큼 수익성 면에서도 전지박을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하이엔드 동박 공급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한국과 대만의 소수 업체들만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상황인데 그만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 대한 고객사들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라고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제 캐파는 익산 공장 전체 라인을 AI용 회로박 생산 시설로 전환 중이고요. 2026년 말까지는 현재 대비 약 1.7배 그리고 2028년에는 무려 5.7배까지 캐파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미 고객사 요청 물량이 현재 캐파를 넘어선 상황이라 공급 확대는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주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투자텔미에서 그 동박 얘기 말씀드리면서 관련주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를 언급드렸는데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오늘 컨콜에서 이 동박 공급 부족, AI 색깔이 더해지면서 1시 15분을 기점으로 상한가로 직행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AI 고부가 회로박 중심의 사업 모델로 완전히 전환하고 있다는 걸 선전포고했는데 AI 색이 묻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밸류를 받을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제약바이오안에서 SRTC 2025 연례학회에 LBA 트랙에서 발표된 데이터로 오늘 이제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SRTC 학회는 면역 항암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학회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특히나 LBA 트랙은 임상 데이터 중에서도 가장 최신이면서 의미 있는 결과만 모아서 발표를 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ST큐브, 매드팩토 그리고 티온바이오가 특정 적응증에 대해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초기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ST큐브 관련 자료 보면서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초록 번호는 A1549번입니다.
이 자체 개발 중인 BTN-1A1 타깃 항체, 그러니까 엘마스토바트의 임상 1비 이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약은 기존 치료가 잘 듣지 않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표준 치료와 병용 투여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지를 살펴본 연구인데요. 이번 SRTC 발표에서 안전성과 내약성이 우수하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초기 항암 반응이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드팩토입니다. 초록 번호는 A15446번이고요. 자사의 TGF 베타 억제제인 바토서티브의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적응증은 고륙종인데 즉뼈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거든요. 기존 치료제가 거의 없는 재발성, 진행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의 안전성과 초기 효능을 살핀 결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항암 활성이 일부 확인이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드팩토는 이 약을 다양한 항암제, 면역 항암제와 병용하는 전략을 구성 중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향후 병용요법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티움바이오입니다. 초록 번호는 보시는 것처럼 A627번이고요. 자체 개발한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의 전임상 또는 초기 임상 결과로 약물의 작용 기전과 면역 반응 데이터를 중심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현재 다수의 항암, 면역 항암 후보 물질을 개발 중인데 SRTC에서 공식 초록으로 채택이 됐다는 것 자체가 기초 연구가 국제 학계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오늘 언급이 된 이 세 개의 종목들이 다 각기 다른 주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매드팩토만이 지금 상한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매드팩토는 이번 결과에서 완전 관해, 그러니까 암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결과를 발표했고 ST큐브와 티움바이오는 부분 종양 감소 결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때문인지 오늘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아니면은 주가가 놓여 있는 위치로 봤었을 때 매드팩토는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오늘 초록 모멘텀으로 갑자기 상한가로 직행을 하게 됐고 ST큐브와 티움바이오는 차트 보시면요. 차트 모양이 동일합니다. 그동안 이미 선 반영이 됐었고 오늘 이 재료가 오히려 세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방위산업 얘기입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이 방산업종에 대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이 리포트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핵심은 예상대로 좋았고 일부는 예상보다 더 좋았다라는 평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예상대로 좋았던 건 신규 수출 확대였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 증가가 눈에 띄었었는데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중심으로 호주, 폴란드 수출이 꾸준히 확대가 되고요. 전체 매출에서 해외 비중이 작년보다 18%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가장 빠르게 해외 방산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으로는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시스템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수출 확대도 예상대로 좋았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라크, 루마니아, 페루 등의 국가와 K2 전차 수출 계약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더해 폴란드 K2 전차 일부에 대한 계약 논의도 내년 하반기에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K9, 레드백, 천무 등을 중심으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루마니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수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역시 중동이나 남미에서 수출 파이프라인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수출 마진 개선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출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15에서 20% 수준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이번 3분기에 이를 상회하는 수익성 확인이 됐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38% 이상이었고 LIG 넥스원 역시 영업이익률 28%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이 마진이 높은 폴란드 수출 이익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 다른 사업들도 수익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서 리포트에서는 영업이익 성장 속도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방산업체들은 이 개선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이익 개선의 펀더멘털 훼손이 되지 않은 만큼 비중 확대하자라는 의견과 함께 리포트에서는 탑픽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방산업체들 오랜만에 주가 흐름 보도록 할게요. 네,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라고 차트 흐름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외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까지 다 차트의 패턴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1에서 4%대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엠비엔골드 최현동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투자 뉴스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반도체 상승이 꽤 세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시장에 목요일날과 금요일까지 조정 나왔던 부분을 본다면 굉장히 또 시원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시간이 상승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급등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 시장도 조정 마무리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조정 마무리 구간에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AI 버블 관련해서 이 버블의 시발점을 했던 게 오픈 AI였거든요. 이 오픈 AI가 지금 아직도 적자 상태의 기업인데 지금까지 계약된 규모만 1조 4천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은 2천조 넘다 보니까는 이걸 이해할 능력이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심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오픈 AI CFO가 지금 미국 정부의 어떤 자금 조달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 버블 우려가 있던 건데 이거를 세마트몬이 나서갖고 아니라고 확신해줬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 해소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메타 플랫폼이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했죠. 이 6천억 달러면은 약 800조 넘는 금액이고 800조는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액이 계속 빅테크를 통해서 투자 나오다 보니까 AI 버블 우려가 해소가 되고 있는 거고 이 오라클 같은 경우도 18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일으키려고 했던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개 은행의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버블 우려감이 계속 있었지만은 그 어떤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거의 다 커지지 않고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우려만 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월가의 돈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AI 버블은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비중 확대한다고 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당소 분리가세까지 25%로 거의 이제 방침을 정했다는 이야기에 증권, 금융 지수가 올라가지만은 사실 이 배당소 분리가세 내린다고 한다면은 국내 대기업도 다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코리아 스카운트가 또 완벽 해소가 되고 있고 AI 버블이 해소가 되고 있고 여기 이제 오전까지 나온 뉴스를 좀 보게 되면은 미국 셧다운까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 환율까지 이제 내려올 수 있거든요. 환율이 내려오게 되면은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저는 조정은 마무리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 시장을 주도할 종목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선택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반등과 함께 반도체주들의 주가 랠리가 눈에 띄는데 역시나 반도체 쪽을 꼽아주셨고요. 그 안에서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일단 가격이 27만 9,500원인데요. 이오테크니스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반도체 디램하고 낸드가 계속 급등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디램가 급등하는 것만 시장 이슈가 됐지만은 이 낸드까지 급등하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결국은 장부 발주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는 삼성의 수율을 책임질 장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HBM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하이닉스가 먼저 HBM4를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 HBM4 생산이 나설 거로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수율이거든요. 수율. 결국에는 이 수율을 잡아줘야 되는 건데 이 이오텍스의 레이저 리페어 커팅 레이저 리페어 장비하고요. 레이저 커팅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HBM 수율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핵심 장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이스 같은 경우는 레이저 리페어 장비하고 레이저 커팅 장비를 쓰고 있어서 삼성까지도 이걸 선택할 거로 보여지고요. 결국 수율의 힘이기 때문에 삼성까지 이제 장비 발주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오텍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양사에 모두 다 이 레이저 리페어와 커팅 장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레이저 밀도가 0.1%만 올라도 이 전체 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에 이어서 조만간 삼성의 수주까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오텍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40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4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종목 리뷰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매니저님. 네, 고용도 본업이 반도체 장비였던 건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죠. 이번에 지난주 실적 컨퍼런스 하면서 여전히 반도체 장비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를 또 높게 제시를 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성장성이 있는 지금 새로운 사업부가 이제 이 로봇 수술인데 여기도 지금 미국 FDA 인증을 통과해서 이제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이 되고 있다고 또 말했거든요. 네, 그런 것쯤에 있어서 좀 반도체 장비부터 수술 로봇까지 성장성까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고용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2만 원 넘어서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2만 6천 원까지 올려서 계속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의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몇 개의 주주는 또 잘 매수하시면은 또 금방 수익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장 끝나고 나서 지금 반도체하고 바이오 그다음에 로봇까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을 또 말씀드릴 거니까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장 끝나고 4시부터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